지성의과 백정환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광대가 크다. 어느 정도 작아질 수 있는지 이런 거 물어보셨는데 일단 좀 일반적인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저희가 얼굴을 볼 때 이 하악각 사이에 일단 거리를 재요. 그럼 이 거리를 환자분을 재보면 한 97.15 정도 되죠. 근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은 95예요. 그러면 조금 하악각은 좌우로 조금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광대 사이의 거리를 재요. 그래서 이렇게 재보면 127 정도 나오죠. 근데 대한민국 평균이 126이에요. 그럼 광대가 그렇게 넓은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두상을 한번 재볼게요. 두상을 한번 재면 여기서 두상 제일 넓은 부위를 재는데 이렇게 보면 144 정도 나오죠. 그러면 대한민국 여자 평균은 143이에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좌우 폭은 대한민국 평균 사이즈예요. 근데 정면에서 한번 볼게요. 정면에서 이마뼈랑 콧뼈랑 만나는 지점에서 턱 끝까지의 거리를 재요. 그러면 이게 106 정도 나오죠. 105.59. 근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은 118이에요. 좌우 폭 자체는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얼굴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한 1cm 정도 짧은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얘기고요. 그럼 광대를 줄일만 하냐? 뭐 광대를 수술을 하나만 하냐? 요런 거를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45도로 돌려놓고 피부 음영을 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보이는 게 이게 45도 광대예요. 그래서 45도 광대가 얼마나 나왔냐? 보면 조금 나와 있는 모습은 보이죠. 그런데 나와 있는 모습보다도 더 보이는 건 뭐냐면 여기 앞에 45도 광대 안쪽으로 앞광대 부위가 꺼져 있는 게 많이 보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는 거는 여기가 꺼져 있고 여기는 튀어나와 있고 여기는 또 꺼져 있는 이런 경우에는 광대 수술하면 도움이 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정면에서 봤을 때 요 라인이 이렇게 불룩한 느낌이 있으면 광대 수술하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환자분은 광대 수술하면 조금은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가장 안전하게 줄일 수 있는 그 두께는요. 이 뼈 두께만큼이에요. 이 뼈 두께 있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대략 한 6mm 정도 될 거예요. 한 5에서 6mm 정도가 환자분은 안전하게 줄일 수 있는 범위다. 그래서 양쪽 하면 한 1cm 되겠죠? 그 정도가 환자분 상태에서는 안전하게 줄일 수 있는 얼굴 뼈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한쪽당 5mm 정도 되니까 한 1cm 정도 광대 폭은 줄겠죠? 그러면서 45도도 일부 조금 줄이고요. 근데 잘 보면 45도 광대도 조금 비대칭이 있어요. 요렇게 갔다가 여긴 요렇게 떨어진다면 여기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옆이 더 튀어나옴. 그래서 수술할 때도 이쪽을 조금 더 집어넣고 오른쪽은 여기 넣고 여기 넣고 이런 방향으로. 물론 여기도 좀 줄지만 정도를 여기는 여기가 메인이고 여기는 여기가 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수술을 하면 지금 보이는 약간의 비대칭도 조금은 개선이 돼요. 비대칭 얘기는 제가 뒤에서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일반적인 얘기를 먼저 드리면 보통은 이 귓볼에서 귓밑가까지의 거리를 봐요. 그래서 이 거리를 보는데 여자 얼굴 작은 경우에는 한 10mm, 조금 크다 그러면 한 15mm 적정하다 해요. 근데 지금 환자분이 14m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각도를 한번 재보는데 이 턱에서 이 각도를 재요. 그러면 지금 환자분이 각도가 130도가 나와요. 이 얘기는 조금 개턱 느낌이 난다 이런 거예요. 한국 사람 평균은 116에서 118도고요. 그 다음에 조금 갸름하다 하는 친구들이 한 125도, 120도에서 125도 정도. 그 다음에 130도가 넘어가면 개턱 느낌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전진량은 부족한데 밑으로 길어가지고 약간 개턱 느낌이 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필러를 맞아 놓은 상태에서 무턱이 안 보이는데 턱을 앞으로 조금 빼면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 여기 정도 메꿔 주는 거는 뭐 괜찮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형물이 좀 크게 들어가서 수술해 주는 게 환자분한테는 더 맞지 않겠나. 이거 자르는 건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조금 그래도 나 갸름해지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면 요거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는 잘라주고요. 여기는 한 요만큼 잘라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턱보형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렇게 수술하는 거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긴 잘라내고. 반대쪽은 조금 더 많이 잘라야겠죠, 비대칭 때문에.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수술하는 거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짝짝이인 거 어느 정도 뭐 잡아줄 수는 있지만 앞뒤가 다른 거는 조금 곤란해요. 요건 고치기 힘든데 요건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턱이 보면은 이제 그 지방이나 피부 두께나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면 요 두께 있죠. 여기가 45도 광대 두께거든요. 그럼 여기를 한번 측정을 해보면 지금 환자분이 한 6, 7mm 돼요. 요 정도면은 요 부분은 얇은 편이에요. 요 부분. 근데 여기가 두꺼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옆광대 부위에서 여기를 재면 한 1cm 되죠. 보통 여기가 6, 7mm로 얇고 보통 여기가 더 두껍거든요. 근데 환자분 같은 경우 반대로 여기가 얇고 여기가 두꺼워요. 그래서 옆광대를 줄이는 거를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여기 피부가 두꺼워서 그래요. 여기는 뭐 많이 안 줄어들어도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옆광대 줄이는 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근육 두께를 보는데 지금 잘 보시면 요게 교근이에요. 요게 교근이고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게 침샘이에요. 그래서 그 두께를 한번 재보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1mm 정도 돼요. 조금 작은 편이에요. 교근 두께는 그렇게 두꺼운 편은 아니에요. 보통 두껍다는 친구들이 한 14, 5mm 되거든요. 남자들 한 20mm 넘어가는 친구도 있고요. 한 11mm 정도 되면 근육 두께는 그렇게 두꺼운 편은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고려하면 지금 환자분한테는 광대 수술하고 다각턱 여기 이렇게 조금 잘라주는 거, 요 정도 자르고 반대쪽은 여기 차이 나는 거 정도만 이렇게 잘라주는 거,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무턱이기 때문에 필러보다는 이런 식으로 보형물이 이렇게 조금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필러를 맞아서 앞턱만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울퉁불퉁하죠 일단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꺼져 있으니까 턱만 뾰족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 요렇게 나와서 요렇게 갸름하더라도 요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여기가 조금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보형물이 만들어져야 그나마 조금 괜찮은 얼굴 형태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너무 억지로 필러로 만들어 놓은 느낌이 있어서 좀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아셔야 될 거는 얼굴이 넓다고 그랬잖아요. 짧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길이가 무조건 길어져야 돼요. 그래야 갸름한 느낌이 드는데 지금처럼 여기는 꺼져 있고 여기만 이렇게 뾰족 이렇게 튀어나오면 이렇게 고개 숙여서 봤을 때 특히나 울퉁불퉁하거나 여기가 꺼져 있는 부분이 아주 보기가 싫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술을 계획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비대칭 얘기인데요. 환자분 뼈 사진으로 제가 미리 좀 그려놨어요. 그래서 눈 기준으로 눈뼈 밑에서 수평선 긋고 얼굴 중심에서 수직선을 그으면 턱끝 중심은 얼추 잘 맞아요. 그런데 이 중심선에서 같은 간격으로 선을 두 개를 그으면요. 이쪽은 뼈가 닿고 이쪽은 안 닿아요. 이만큼 떠요. 그 얘기는 턱이 지금 여기가 좁다는 뜻이에요. 턱 관절이 아예 안으로 들어와 있다. 다르게 말하면 요 폭이 좁고 요 폭이 넓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이 더 사각턱이 심하게 느껴지고 얼굴이 더 크다는 뜻이에요. 이게 첫 번째 정면에서 보이는 비대칭이고 고개를 들어서 보면 턱 관절 위치가 오른쪽은 이 뒤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고요. 왼쪽은 이렇게 앞으로 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도가 턱 관절 위치가 수평선하고 안 맞아요. 그 다음에 광대는 이쪽이 아까 조금 더 제가 이쪽으로 더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차이가 보이고 여기는 조금 덜 들어가 보이고 그래서 이런 차이들 때문에 완전히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각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는 뜻이에요. 그럼 훨씬 폭이 넓고 여기는 뒤로 좀 가 있는 이런 느낌이죠. 자, 이걸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CT로 다시 돌아가 보면 고개를 돌려서 옆으로 정렬해서 보면 오른쪽 사각턱이 지금 뒤로 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보면 밑으로 더 내려와 있고 이런 비대칭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사각턱 수술하면 턱 관절에 문제 있는지 전혀 상관없는데 지금 턱 관절이 좋을 수가 없어요. 비대칭이 있고 지금 하악 과두도 관절에서 바짝 붙어 있어서 입 벌릴 때도 입이 삐뚤어져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영상 남겨 놓으신 거 보면 그것도 보이는데 입이 똑바로 안 벌어지고 짧은 쪽으로 돌아가요. 그걸 스웨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수술하는 거랑 관절은 상관없는데 환자분 구조상 비대칭이 있어서 관절이 좋을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면 광대 크죠? 평균보다 큰 건 아닌데 얼굴이 짧아서 커 보이고 작아질 수 있고 한쪽당 한 5mm씩 한 1cm 정도 작아질 수 있다. 처짐은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볼살이 조금 있는 편이어서 처짐을 조금 걱정할 수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처짐이 아니라 뭉침이에요. 지금 여기 광대뼈에서 이렇게 근육 두 개가 이렇게 입가 쪽으로 와요. 그래서 여기 팔자주름을 만드는데 수술할 때 여기가 박리가 되면서 이 근육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 근육이 짧아져요. 이렇게 짧아져요. 그러면 살로는 여기가 둥그렇게 뭉쳐진 느낌이 들어요. 이게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서 풀어지거든요. 근데 그 수술하고 한두 달째 여기가 뭉쳐있는 모습을 보고 인터넷에 보면 막 불 쳐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는 처짐을 걱정하지는 말고요. 특히나 턱에는 볼륨이 들어가는 수술이기 때문에 물론 하악각은 조금 자르지만 이거는 이쪽은 처짐 걱정할 부분이 아니고요. 이런 데서 처짐 걱정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다가 볼륨을 만들어 넣기 때문에 오히려 처짐은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광대랑 턱 축소하는 거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턱은 무턱이기 때문에 축소만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하지 말고 오히려 무턱을 해결하면서 하악각을 조금 정리한다 이런 마음으로 턱은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방은 많은데 지방 흡입은 절대 하지 마세요. 얼굴 울퉁불퉁해지기만 하고 도움이 하나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키가 49에 48인데 체중을 조금은 줄여야 되긴 하겠죠. 운동해서 살 빼세요. 무조건 다이어트해서 굶어서 살 빼는 건 의미가 없고, 운동해서 체지방을 좀 낮추시면 얼굴 살도 좀 빠져요. 그리고 지금 나이도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얼굴을 조금 본인이 해서 만들 부분도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하시고 지방 흡입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근육 두께랑 피부 두께는 아까 보여드렸고 비대칭은 다시 설명드린 거 한번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